결국은 지금 중동 수주도 중요하고 뭐 여기저기 수주도 중요하지만 미국향 수주가 이제 2026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북극 항로 이야기도 나오고 북극 항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막 들썩들썩인데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일단 함정 및 그리고 상선의 네.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를 네.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함정 규모는 예산으로 보면은 연간 항상 400억 달러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미국에 있는 대형사로 발주가 나가는 네. 예산 규모이긴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 미국 시장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항공모함 같은 거 하겠어. 그렇죠. 그냥 네. 밑에 있는 군수 지원함 하겠지.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가져올까 말까 한다. 라는 게 이제 네. 시장의 좀 시각이었었는데요. 오히려 그때보다는 조금 긍정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미국에서 그 주요 조선 업체라고 얘기하는 그 함정 관련 조선 업체들이 작업 기간이 굉장히 늘어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작업을 빨리 하게끔 하는데 실제로 매출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시각이 네.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400억 달러 중에 뭐 한 100억 달러 정도까지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연간 기준으로. 그러면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일반 상선을 연에 한 300억 달러 만드는데 네. 거의 뭐 유럽 3분의 1. 선주들 여러 군데 뭉쳐놓은 것만큼의 그러네요. 규모를 차지를 할 수 있는 네. 부분이라서 적은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나머지는 어디다가 수주를 주나요? 발주를. 미국의 그 큰 네. 것들은 그 안에 있는 네 군데서 돌아가면서 거의 하는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 자잘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사들은 해외에 있고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일부 그 군함 관련 업체, 아커그룹 그리고 미국 내 독립법인에 해당하는 그냥 볼렌저 그룹 그리고 그 핀간티엘이랑 오스탈 요렇게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뭔가 느낌상으로는 뭔가 미국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다 가져간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또 그런 것까지 무조건적으로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네요. 근데 기존에 이제 참여했던 해외 네. 사업자들이 네. 약간 질려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희는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했던 실수를 약간 답보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도 올해 여전히 점유율만 넣고 보면 1위잖아요. 네. 뭐 자기네들 물량 소화하느라 중국 쪽 조선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네. 업체들은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 네. 10수년간 쭉 수주를 할 때 왜 어느 해에는 한국이 되게 잘했다 막 이렇게 네. 기사가 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가장 간단한 패턴을 보면 시장이 좋을 때는 중국 점유율이 확 올라가고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한국 네.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네. 그렇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그 수주의 절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데 그 화랑이면서 확 이것저것 나올 때는 중국이 그걸 싹 끌어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는 정도 수준을 이렇게 쭉 꾸준하게 네. 우리는 고부가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쭉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그 한 15년 사이에 네. 한국과 일본이 줄어드는 그것만큼의 생산량을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금 엄밀히 네. 얘기를 하면.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27년에 전 세계 조선 업체가 생산을 할 예정으로 되어 네. 있는 그 수량이 2010년 옛날 초호황 때 사이즈를 지금 회복하는 걸로 네.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절대치가 다 중국에서 나와요. 한국이랑 일본은 그냥 비슷합니다. 네, 네. 2025, 26, 27이.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조선의 호황이 좀 빠르게 오는 거는 중국한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치를 확 쌓는 네, 상황이 네,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 저가 물량을 중국으로 발주하는 그 부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얘기하거든요. 뭐 탱커 같은 거 네. 아프라막스급이나 아니면 네. 뭐 컨테이너 한 3, 4천 TU급 이런 네. 거 중국에 발주하면 한국에 발주할 때보다 한 15% 싸게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 굉장한 고스펙을 요하지 않는 선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굳이 그렇죠. 명품을 사러 가야 될 이유가 이제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단순 톤수로 보면 중국이 한 50% 만들어요, 배. 전 세계에 깔려 있는 배. 네. 근데 그나마 하나 한국에 조금 유리해져 있는 부분은 이 군함도 안보와 관련이 되지만 전 세계 무역을 책임지는 배들이 너무 한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경계해야 될 그렇겠네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무역량의 85%에서 88%를 배가 네.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서 약간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전환이긴 하거든요. 네. 미국도 유럽도 우리가 오퍼레이팅하는 이 배들이 전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인 네. 게 과연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어서 중국이 아니면 찾아가야 될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유리하게 반영이 되는 건 있는데 저는 중국이 여기에서 한 번 더 울컥해가지고 더 사이즈가 좀 커지면 어떡하나 그게 좀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쉽게 줄어들 만한 기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명품 얘기 잠깐 하셨고 가격이 더 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술력도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많이 만들어 보면 많이 네, 올라옵니다. 그러겠죠, 네, 당연히.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사실 뭐 화학이나 정유들도 사실 그렇게 넉넉히 있다가 중국한테 어떻게 보면 많이 잠식당한 건데 조선은 그런 확률이 좀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화학이나 정유가 네. 특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배는 매번 저희가 주문 네. 발주잖아요. 네. 그래서 매번 다른 배를 요청하는 제조업이지만 화학은 사실 그냥 기초화학 이런 거는 그냥 공장을 쭉 그렇죠. 돌리면 되는 네. 문제잖아요. 왜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디플레를 판다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싼 그 기초 재료들을 쭉 수급을 시켜서 네. 그 다른 거에 있어서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방지하는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인데 예, 그래서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좀 관심 없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벌크선 같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벌크 운임이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은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네. BDI가 옛날에는 1등으로 쳐다봐야 되는 맞습니다. 배 네. 관련 지표였지만 네, 네. 요즘에 진짜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옛날로 돌아간 것처럼 그냥 천 얼마 요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고 근데 지금도 중국은 벌크선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1년에 네. 한 400척씩은 인도하고 있는 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장은 되게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장은 한국은 이제 못 들어가는 못 겁니다. 들어가겠죠. 그렇죠. 너무 싸게 네. 깔아버리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황이면 막 셀프 발주도 엄청 해요. 중국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한테 네네. 발주해서 중국 정부가 선박금융 막 네. 들어주고 해서 하니까 레코드가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그 체제였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제3의 국가에서 수주하는 그 것들을 항상 새 제품으로 대응을 해서 네. 그 배들이 나와서 좋은 레코드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지금까지 갭을 네. 유지를 하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고부가가치선에 집중하는 그 부분은 그래도 좀 갭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저가를 굳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조금 회의적인 네.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러면 우리도 한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네. 다른 데서 생산하는 네, 걸로 네. 대처를 해야 되지 네. 않겠냐. 그래서 이제 찾은 모델이 뭐 동남아, 네. 인도 이런 모델인데 그걸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살짝 구체화되고 있는 되고 상황이거든요. 있는군요. 그래서 네. 그 부분으로 한국은 이제 지금 조금 줄어가고 있는 이 점유율을 조금 지키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중국의 파크스오션 또 페트로베트남 사업장 활용한다는 계획도 좀 있는 것 네네. 같고 HD 현대도 동남아에 기지가 있나요? 생산 기지? 기사가 본것 예전에 같은데.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빅에다가 수빅조선소라는 네, 걸 아, 만들었어요. 수입조선소. 네. 부산에 있는 영도조선소가 작은 거에 한이 맺혀서 정말 크게 네. 지어놨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필리핀 정부한테 넘어간 상황인데 네. 저희가 그거를 장기 임대해서 거기서 배를 생산하는데 네. 올해 이제 처음으로 배 처음 만들 때 킬레인이라고 하죠. 네.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는 그러면 뭐 고부가치 선박보다는 이제 좀 저가 선박에 대응하려는 선박이 나올까요? 그렇죠. 중국이랑 이제 입찰해서 맞붙을 수 있을 정도 수준의 뭐 아프라막스 탱커라던가 네. 아니면 스웨즈막스 탱커라던가 이런 거를 위주로 주로 생산합니다. 지금까지 주가 조선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가 이야기. 그러시죠. 이제 주가는 10월, 11월, 12월까지 좀 재미없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실적 이제 시즌 들어오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도 주가가 다 딱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최근에 이제 여기를 이제 신고가를 가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 거기를 뚫고 올라가려면 뭔가 이제 결국은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가 될 걸로 보이시나요?
수주랑 실적이죠. 그래서 네, 요즘에 물론 그 그렇겠죠. 연초에 네. 요즘에는 며칠 사이에 몇 주 사이에 네. 요게 좋네라고 되는 종목들 잘 보시면 네. 그 며칠 전에 수주 공시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상장사긴 한데 사실 커버하지 않긴 하지만 대한조선도 최근에 아, 수주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바닥을 네. 찍고 좀 올라오고 네. 있는 상황이고 연초에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현대중공업 그룹이 그렇죠. LNG선 수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수주 공시를 하면 일단 반응을 무조건 보인다는 건 아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잘 살아있구나라는 네. 거에 대한 반증이고 그리고 저희가 왜 실적이 나오고 나면 굉장히 안도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네.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구나라고 네. 하면서 그래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이제 3사 돌아가면서 쭉 실적 네. 나올 텐데 실적 나오면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저점을 높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님께서는 이제 전고점 작년 10월 고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올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상반기 중에 네. 저희는 가능하지 않을까. 상반기 중에. 네. 그러면 4분기 중에서 계절적으로 가장 수주가 많이 집중되는 달은 뭐 이거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 네. 상반기가 수주가 더 많고 하반기가 네. 수주가 더 적은 게 전 세월을 통틀어서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선주들도 네. 상반기에 열심히 발주를 하고 나면 네. 하반기에 좀 쉬거든요. 아. 내년에 생각해보자 내년 라고 하면서 네. 1년에 그래도 생각하고 있는 계획치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뜸했는데 하반기에 갑자기 몰려서 네. 발주를 집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만히 있으면 성과가 너무 올라버릴 것 같을 때 아. 그리고 그 우리의 그 고객사에 해당하는 해운사들이 굉장히 여익이 좋을 때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긴 하는데요. 지금 성과가 조금 안정세이잖아요. 네. 작년 9월을 완전 바닥이었다라고 좀 표현을 네. 하는데 올해 상반기도 지금 11월, 12월이 되면서 갑자기 선박 발주량이나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튀어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 한 3분기 말 정도까지만 해도 2025년에 수주 2024년 대비 한 40~50% 줄고 끝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11월, 12월에 양이 늘면서 확 그 갭을 줄이면서 끝났었는데 그러면서 선가도 바닥 찍었던 게 다 원래 수준으로 리바운드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봄 시즌이 저희는 조금 많이 붐업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실적이 1월 말쯤 나오고 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4월 말쯤 나오잖아요. 4월 말, 네, 그렇죠? 그렇죠. 4월 말, 네. 5월 초에 나올 거고 수주도 요 기간 안에 1분기에 나올 거고. 네, 봄에 좀 많이. 그럼 조선주가 올해 상반기를 일단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는 것 같은데 올해 가장 조선주 투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아까 특수선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네, 특수선, 그러니까 해양이 됐건 뭐 네. 방산이 되었건 작년 말고 네. 올해 이제 처음 보는 수주들, 그게 아무래도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구체화되지 않고 시간이 늘어지면 줬던 밸류에이션도 뺏어버리는 그렇죠, 게 그렇죠. 수주 네, 시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올해는 이제 더 이상 유니콘이 아니라 정말 실체인 상태로 나와야 돼요. 정말 네. 좋은 상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와야 돼서 그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 모든 추세를 다 거스르고 네. 더 이상 시장이 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네. 같아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뉴스가 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방산 시장도 생각보다 급하지 않은가 봐라는 뉘앙스의 그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마음 접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근데 그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예. 특히나 방사는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쪽에서 맞습니다. 굉장히 뭘 많이 만들고 있으면 우리도 해야 우리도 되나 만들어야 말이 되고, 싶은데 그렇죠. 중국이 너무 그 부분을 계속 가열차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주 결국은 수주 산업이니까 이제 계속 수주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실적 걱정도 지금 받은 수주만 봐도 실적에 대한 걱정 없는 해는 몇 년도까지 정도일까요? 27년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네. 같고 뭐 올해 지금 수주 분위기로 봐서는 28년이 매출이 많이 레벨업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가 지금 조선 업체들이 그 환율이나 이런 가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목표치를 제시한 것보다 오히려 실제로 나오는 숫자가 그 더 클 수 틈틈이 있다. 서프라이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기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선주의 악재가 될 만한 요소는 수주가 너무 안 나온다 정도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좀 저가 수주 논란인데 이제 그 그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작년이 주가 수준에서도 봤을 네. 때 뭔가 이렇게 3분기가 눌림목이었던 네. 이유는 저희가 실적은 주구장창 좋았지만 근데 진짜 수주 안 나온다라고 네. 하면서 올해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로 완전 끝날까 네. 싶었는데 연말에 반전이 조금 있으면서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수주의 지속성이 끊기는 것 같은 모습,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 그건 확실히 그렇군요. 경계해야 될 부분. 조선주의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면 상고하죠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패턴은? 올해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국 조선주도 상반기에 벌어야 된다. 일단은 시장의 전체적인 컨센이 상반기에 상고하던가요? 벌어야 된다라는 지금 느낌이 조선주뿐만 아니라 다 깔려 있는 것 같기는 이미 합니다. 4,800이라 네, 그렇죠. 어떻게 더 벌어야 네, 될지. 그런 상황입니다.